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세란 김수연이고요. 저희 강남세란 김세영 원장님, 강남세란 전형진 원장님이십니다. 오늘은 그 모든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이제 관심사죠. 키에 대해서 정말 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의학적인 상식, 또 의학적인 내용을 기초로 이제 아이의 키를 좀 키워보자 하는 이제 그런 걸로 시작을 해서 이제 요즘 뭐 호르몬 얘기 좀 나중에 나올 건데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아이에게 도움이 될지. 키는 유전적 요인, 뭐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은 것 때문에 최종으로 가져야 할 키가 예측 키가 이제 예상되는 게 한 80%, 그리고 나머지 20%를 어떻게 하면 증폭시켜서 우리가 더 많이 얻을 것인가. 흔히 말해서 요즘 젊은 세대 평균 키가 궁금하실 텐데 그쵸, 그쵸. 20세부터 25세 사이는 174. 그래도 좀 큰 편이고 이제 여자는 161. 동아시아에서는 제일 큰 평균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중국, 일본, 뭐 어느 나라를 합치더라도 아시아에서는 제일 큰 키고요. 유럽 쪽에서도 이탈리아나 이런 데는 저희랑 거의 비슷합니다. 평균 맞아요. 오히려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북유럽은 평균 키가 180, 남자가 180 정도 맞아, 되고요. 여자가 17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 저희가 원래는 키 순서대로 번호를 받았잖아요. 맞아요. 제가 기억나는 건 가나다가 아니라 가나다 키 순서대로.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반이 한 반에 53명이었는데 제가 26번이었습니다. 딱 중간이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중간 키였기 때문에 나는 중간은 되겠지 그런데 하나도 안 크는 겁니다. 그 이후로 하나도 안 크니까 남들은 크고 당연히 제 진짜 키는 이제 군대 신검 때 만 20세 때 딱 잰 키 하면 그 평균 당연히 이하 키가 나와가지고 원래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사회생활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선은 소개팅이 안 들어옵니다. 의대생의 뭐 얼굴도 뭐 크게 막 크게 흠집 잡을 데 없는데 이제 키가 얼마야 그러면은 맞아. 평균 이하니까 애들이 소개시켜주기 좀 그랬는지 하여튼 소개팅이 의대생이라고 다 소개팅 들어오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 키가 뭐길래 그런 생각 가지고 이제 아들이 이제 키가 평균보다 떨어진다는 걸 느끼고 나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찍 시작했네요. 일찍 그때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았을 때는 3학년이면 일찍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텐데 막상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골든타임을 얘기하면 만 8세부터 만 10세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교과서 일찍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제일 좋은 시기에 딱 시작을 한 거고 호르몬 치료 말하는 거죠. 네. 처음에는 저는 좀 꺼려졌던 게 매일 거의 주사를 맞아야 돼서 일주일에 그렇죠. 성장 호르몬 애한테 주사를 놓는다라는 거 애도 스트레스, 엄마도 스트레스. 제가 더군다나 의사다 보니까 애들이 주사를 엄청 싫어하고 뭐 의사만 가도 막 도망가고 겁먹는 애들을 봤기 때문에 제 아들도 그러지 않을까 그랬는데 한 3학년만 돼도 키 더 크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겠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유치원 지금 5살 때부터 자기는 키가 아빠보다 더 크고 이러면 키에 대한 욕심이 있더만. 이 성장 호르몬은 100% 효과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한 이유는 평균 키까지는 좀 키워줘야겠다. 제가 작기 때문에 와이프도 키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예측 키는 보통 이제 엄마 아빠 키가 반드시 이제 그 계산에 들어가고 뭐 나누기 몇 하더라? 이 평균에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6.5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6.5, 여자는 마이너스. 근데 이거 꼭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환자들 쭉 보면은 키 때문에 고민하던 애가 나중에 뭐 군대 갔다 와서 근데 확 커서 오기도 하고 뭐 사실 사람이라는 게 교과서상으로 탁탁탁 들어맞는 게 전혀 없어요. 임상과 이제 이론, 의학의 학문적인 내용은 이제 너무 괴리가 큰데 이 큰 괴리 중에서 키는 더 예측이 좀 불가하더라고요. 선생님도 맞춰보셨어요? 항상으로? 그럼 저희 맞추고 사실은 이제 맞췄다가 이제 한 2년 맞췄죠. 이제 3명 많이 했네. 아들 셋 다? 네, 셋 다. 이게 또 경제적으로 이게 또 경제적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이 키 작은 돈이 많이 근데 이게 저는 이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 이게
그때밖에 할 수 없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그래 밀어주자. 나중에 뭐 연예인이 되던 뭐가 되든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장담할 수 없으니까는 기본은 맞춰주자 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했는데요. 이제 중간에 2년 하고 저희가 이제 끊었다가 최근에 첫째 아이가 지금 중3인데 다시 아내가 다시 좀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조금 더 다시 맞춰볼까. 본인이 원해요? 본인은 뭐 주사만으로 그렇게 원치는 않고요. 아내가 성장판이 엑스레이로 우리가 몇 프로 남았다. 앞으로 뭐 몇 센치 클 거다. 뭐 이런 이렇게 예측하는 뭐 검사 장비 이런 게 이렇게 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조차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로 뭐 앞으로 몇 센치, 몇 퍼센트 이제 뭐 성장판이 열려 있고 몇 센치 정도 예상이 된다. 뭐 이렇게 많이들 뭐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굉장히 부족한 뭐 우리가 성장판은 이제 어디 보죠? 뭐 주로 이제 손하고 손목, 그다음에 무릎, 그다음에 이제 골반 여기를 기준으로 성장판이 열렸다 닫혔다 뭐 얼마나 남았다 이렇게 대그 판단을 하는데 아직까지 손목 무릎보다 가장 정확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 이제 골반. 네, 이제 이 그죠? 그 골반의 리서 사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볼 때 그걸 보고 여기 좀 기회가 남았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손목이나 무릎의 성장판이 거의 이제 뿌옇게 닫혀 있는데 골반 쪽이 조금 남아 있으면 요거는 좀 막차 탔다 생각하고 좀 노력해볼 여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골반은 이제 척추 성장하고 연관이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175인데 밑에 무릎 쪽은 성장판이 닫혔어요. 근데 척추가 크면서 키가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체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상체가 분명히 쉽긴 해서 저 같으면 그냥 상체 3cm 주신다고 하면 받겠습니다. 3cm 주신다고 하면 다리 안 그래도 다리가 짧은데 상체 3cm를 더 주면 받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소아가 팔다리가 먼저 길어지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약간 허술해 보이고 약간 이렇게 뭔가 균형이 안 맞아 보이는 게 팔다리가 먼저 이제 길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척추가 조금 더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요즘 아이들이 이제 옛날 분들보다 밸런스가 좋은 이유가 이제 어렸을 때 성장이 빨리 되잖아요. 맞아요. 분명히 저 어렸을 때보다는 요즘 어린 친구들이 키가 큰데 평균은 거의 15년, 20년째 174에서 5% 크게 벗어나지 않죠. 네, 그러니까 빨리 클 뿐이지 평균은 비슷한. 근데 그 평균에서 저신장을 차지하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많죠. 그러니까 내 평균을 깎아먹는 깎아먹죠. 거죠. 요즘 애들 키 큰 애들 되게 많아요. 아니 근데 원장님 제가 그래서 저도 궁금하니까 통계를 찾아봤는데 180 이상이 9.5, 9.8% 정도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근데 길에 가면은 그런 친구들 많이 보거든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근데 통계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아까 상체 생각을 했는데 요즘 또 이렇게 키 높이 구도 이게 177인데 키 높이 구도 하면 180처럼 그럼요. 상체는 진짜 호르몬을 크고 하체는 요즘 키 높이 구도 딱 그거 여기까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아이가 이제 뭐 중3 그때라 가지고 자꾸 이제 그 나이에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뭐 다 이제 성장판이 닫혔다. 그러면 이걸 안 맞출 거냐? 그걸 맨날 물어보시죠. 그걸 이제 고민하는데 저는 우리가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키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제 뭐 체지방의 문제도 있지만 중3 애들이 무슨 뭐 체지방이 얼마나 많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뭐 이제 골격계 운동 안 하잖아. 그렇죠. 요즘 애들이. 얘가 이제 뭐 골대사에 대한 이제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아니면 단백질에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는 거죠. 근육에 대한 이제 문제도 있고 또 운동 능력도 향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또 키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에서 몸장 맞출만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춰보려고. 왜냐면 우리 아들 키가 작은 편은 아니에요. 나도 그렇고 우리 남편이 항상 얘기지만 우리 남편의 키는 179.9. 저희 아이들 뭐 3명이 이제 뭐 전쟁이죠. 맨날 이제 주사 바늘 이렇게 재가지고 딱 주사기 3개 놓으면 다들 도망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해보니까 이제 좋아하는 게 이게 주사를 맞으면 빨리 자야 된다 애들이. 이거 안 자고 주사 맞고 뭐 두세 시 안 자고 그러면 효과 없으니까는. 그래서 오늘 주사 맞는 날은 일찍 가도 된다. 숙제 안 해도 돼. 숙제.
막내는 아직은 좀 이렇게 만족이 안 된 걔는 아직까지는 아직 좀 더 어려서. 그럼요. 이제 4학년이구나. 초등학교 4학년이라서 조금 더 클 성장 클 시기가 남았지. 예. 이제 첫째 아이는 저 지금 뭐 저보다 더 크니까는 그럼 저- 맞춰야 되겠네. 지금 78? 그 정도 근데 되고 78인데 더 맞추겠다 이거예요 지금? 요즘은 뭐 다 88자 들어가야지 사람. 중학생인데 예. 이제 뭐 팔자 들어가야 사람이라고. 체력이야 뭐 건강은 나중에 네가 알아서 뭐 먹고 운동하고 다 하면 되지만 키는 시기가 있으니까 이 시기에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주고 싶은 게 이제 부모. 그래서 제가 둘째가 딸인데 네. 초경을 작년 겨울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지금 키가 딸은 아직 안 맞추셨어요? 네, 그래서 맞추려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 이제 초경 시작하고 그 이제 첫째를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주사 맞추는 동안은 분명히 효과를 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이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될 때까지 쭉 맞췄으면 1년에 1cm, 1cm, 1cm만 했어도 1년 미만으로 맞췄어요? 아니요, 전체는 2년 반 맞춘 겁니다. 2년 반을. 네, 2년 반 맞는 동안에 이제 평균 이하 키였다가 평균 따라잡고 평균보다 약간 그러니까 맞는 동안 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근데 이제 사춘기 딱 들어서면서 이제 나는 이제 이거 그만하고 싶어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강하게 설득을 못한 게 이제 좀 후회가 됩니다. 보통 옛날에는 6개월 정도 쭉 매일 데일리 맞고 네. 그 다음에 좀 팔로우 하다가 다시 좀 맞고 이랬는데 그냥 처음부터 1, 2년을 그냥 쉬지 않고 네, 쭉 쉬지 않고, 맞는 게 네. 더 좋은가요? 쭉 하고 또 중간에 혈액 검사하고 또 그치. 이제 대학병원 어. 가보니까 혈액 검사를 이제 팔로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뭐 휴지기를 뭐 권하는 선생님도 있다 그러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계속 쭉 맞게 맞았어요. 선생님들마다 이제 좀 의견이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호르몬은 혈중 레벨을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게 이제 뭐 효과가 있고 그게 나도 맞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그로스 호르몬 시작을 하실 거면 그냥 지속적으로 1년 이상은 쭉 가야 된다. 그래야 좀 효과를 눈에 띄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1년 하고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러면 뭐 의학적으로 더 치료를 유지하라고 말하기는 당연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1년 해서 원래 보통 초등학교 때 1년에 4cm 이상은 커야 되거든요. 거기서 뭐 4.5라도 컸거나 뭐 6이라도 컸거나 뭐 이런 식으로 크면 계속 유지하는데 성장판 다 다치기 전까지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이게 비용적인 면을 진짜로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이제 몸무게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많이 달라지는데 1년에 그냥 보통 1,000만 원 이상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0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보통 한 40kg를 기준으로 네네네. 하면 예, 뭐 약 한 120에서 150 정도 사이 이렇게 드니까 비용이 뭐 만만한 비용은 절대 아니죠. 네. 결론적으로 이제 영준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다 됐고 만 이제 17세가 돼가지고 뭐 이제 성장은 조금 더 할 수는 있지만 뭐 확률상 더 커봐야 뭐 1cm 이내일 확률이 많은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 아쉬운 건 내가 좀 부담이 되더라도 좀 달래가지고 계속 중학교 때 왜 3년을 그냥 보냈나 3년에 1년에 1cm씩만 더 얻었어도 3cm나 더 크는데 3cm면은 평균이 될 텐데 그치. 영준이도 예측치가 177하고 180하고는 그렇죠. 완전 다르니까. 네, 완전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둘째가 이제 딸인데 초경을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초경이 시작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성장이 2년 그냥 뭐 길게는 뭐 3년지 3년까지도 볼 수 있지만 2년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지막 버스 떠나기 전에 좀 맞출 계획입니다. 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네, 다음 성경을 주 시작하면 그 시작하는 순간에 성호르몬이 이제 급격하게 치솟아요. 그러면 이제 성호르몬이 이렇게 막 올라가면 성장판이 이렇게 쭉 닫혀가는 거죠. 측만증이나 체형 같은 경우도 초경을 언제 시작했냐 우리가 이거를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 중에 하나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키가 자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초경 시작한 여학생은 측만증이 악화될 시간도 적고
키가 자랄 시간도 적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직접 자기 아들과 자녀들한테 성장 호르몬을 투여한 우리 원장님들의 진솔한 이야기 들어봤어요. 아이들한테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성장 호르몬은 뭐 부작용 없고 효과가 있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은 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과연 성장 호르몬을 어른들한테도 쓸 수 있을까? 요거 2부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